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살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을 지금 9월 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셔서 수거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저희가 9월부터 이제 홍보하고 이제 수거가 시작됐을 10월, 텐데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수거 시작일이 10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늦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본 의원이 업무 질의나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무주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우리는 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이 우리는 무주에 전처리 시설이 있어서 예.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좀 음식 분리수거를 늦게 했고 당시 이제 전처리 시설에서 일부 음식물을 이제 처리할 계획으로 좀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운영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다시 분리수거하는 게 맞다. 예. 전처리 시설에서 다 이렇게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왜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했지만 전처리 시설이 있어서 그걸로 다 되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의문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식당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예. 특히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 증인께서 또 환경 전문 과장님으로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서 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감수하고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행정에서 하고 분리배출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유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수거를 해 가나요? 지금 주 3회 이렇게 처리하고 주 3회 이제 월수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분리 수거통을 비치를 해놓고 이제 월수금 가져가잖아요, 그죠? 예. 가져가면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래도 덜한데 나중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또 새로운 뭔가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니까 저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럴 때 대한 대안은 대책은 특별히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좀 악취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수거를 이제 새벽 때 이렇게 실시하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냄새 나고 일단은 좀 이제 수거통에 그런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10월 17일부터 이제 우리가 수거를 했는데 그 수거량은 어떻게 좀 이렇게 수거량이 되는지. 1.4톤 정도 이렇게 하루에 예. 수거량이 수거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이제 홍보가 처음에 이제 덜 돼가지고 좀 줄었는데요. 지금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예. 김장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또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장 쓰레기 11월 지금부터 한 12월 한 중순까지 초까지. 예. 12월 한 15일까지 이제 김장 쓰레기 처리 이제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장 쓰레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퇴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제 안 될 경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그 수거통에 안 들어갈 경우 별도의 그 검정 비닐에다 넣어서 모아놓으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은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또 이제 넘칠 수도 있고, 예, 수거통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수거업체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럴 경우 별도의 통을 하나 더 갖다 놓아가지고 수거를 한다든지 해서 현재 지금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에도 계속 이제 특별히 뭐 매일 수거하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체제로 하는. 그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근데 여기 계획서에는 보면 주 3회에서 주 5회로 김장철에는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돼 있는데요. 증인께서 잘 못 알고 현재 수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 좀 수거 날짜를 더 이렇게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 하면 그쪽에서는 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어느 이제 김장철에는 매일매일 가져가는 걸로 이제 그 업체랑 추진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넘치면 수거통에서 넘치면 이게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후에 대책은 뭐 어떤 방식으로? 종량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배출 양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용을 우리 종량제 봉투 쓰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그 음식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할 계획인데 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4월이나 5월 정도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사실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직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식물 분리 그 쓰레기 봉투에 나가는 거 반 이제 수거통에 음식물 분리 수거통에 이제 그쪽으로 분리하는 거 반 뭐 아직은 그런 상황인데 좀 충분한 홍보와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펼칠 것인가. 특히 또 우리 무주가 청정 무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군수님께서도 깨끗한 무주의 군정 방침이시니까 좀 그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시범사업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야생 고양이가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막 해치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었고요. 미관상 그런 부분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처리하신 분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양이 줄어들고 해서 악취 같은 것 좀 처리가 되고. 줄고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쓰레기 수거하실 때 이제 오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처리 시설에 이제 그 오작동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좀 많이 홍보하시고 교육해 주셔서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기적이라는 거는 얼마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나요?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제가 이제 수질 검사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14년 4월, 14년 12월, 16년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매일 하는 건가? 매월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5년도에 그때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이제 남대천에 크게 뭐 물고기 수초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있었는데 15년 자료가 없어서 그때는 하지 않으셨나 싶어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그 문제가 생겼고 네. 작년에도 그 생겼는데 그 원인이 그 수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그 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죽고 폐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질 검사는 그러니까 매월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월 진행했을 때 그 결과는 계속 뭐 매우 좋음 이런 그 사이에 나오는. 예, 매우 좋은 그쪽으로 나오고요. 예. 저희 남대천은도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히 수질은 깨끗한 예. 수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이제 그 실시하는 그 수질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검사 항목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것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수질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좀 수질이 시각적으로나 예,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 수질 검사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질에 대한 우려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저희 수질 오염원이 대부분 이제 비점 오염으로 해서 이제 농경지나 도로 뭐 임야에서 나오는 그 비점 오염이 대부분이고 그런 이제 오염원이 일부 가동보나 이런 데서 좀 정체돼 가지고 아마 그런 그 녹조가 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수질 검사의 수치하고는 좀 별 관계가 없나 봐요, 그죠? 좀 영향은 있는데 그 큰 심각한 영향은 아니고. 우리가 심한 거는 아닌 거다. 근데 지금 남대천에 대한 수질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생활하수 처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활하수도 그 관로가 지금 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유입되니까 이제 오염으로 되고요. 조금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점차적으로 뭘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쪽 오염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빗종 오염원 관리 대책으로 해가지고 예? 뭐 빗종 오염원 관리 대책에서 이제 저류라든지 뭐 생태식물 뭐 식재 그런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수질 검사만 하고 그 수질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예. 수질 검사가 괜찮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행정에서 이렇게 특별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예. 뭘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생태 식물이라든지 뭐 저류 시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그 하천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한번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질의가 계시고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우리가 지금 그 무주에서 남대천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무주의 젖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퇴적물 같은 거 지금 비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이 안 와서 퇴적물도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퇴적물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저희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비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쓸려가는 걸로 그런 것이 좀 그 권장되고요. 인위적으로 하면 이제 또 생태계에 오히려 문제가 또, 생기는 역효과가 될 수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고양이강 정비 사업을 남대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남대천의 그 환경하고 좀
어떤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저해되고 있다고 우리 증인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남대천 정비 사업은 이제 주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침수 공간 제공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설 쪽이잖아요, 그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남대천을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이렇게 서로 침해를 받고 있는 건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침해를 받고 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친환경 그 수질 관리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이제 또 하는 사업이니까 증인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제 수질 개선 사업도 그 부분에 포함해서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강살리기 네트워크나 뭐 이제 그 대청호 뭐 이런 환경단체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분들하고 그 자연 정화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염사고 났을 때도 그분들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이 생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 개선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질 개선에 좀 중점을 맞추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펠릿 공장 그 효율 개선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펠릿 공장 그 효율 개선 사업 국비 확보를 연초에 했잖아요. 5억 900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건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많이 활동하시셔가지고 이제 국비 확보됐고 추경에 이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좀 끝나고요. 하반기에 이제 공사 발주했는데 지금 아직 그 어떤 진행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어요?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지금 명시 2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저희가 그것도 좀 우리 그쪽 그 시설 사업 위탁하신 분들하고 좀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 일단은 광급자재 분에서 광급자재가 지금 그 납품이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나고 그래도 일단 행정의 적자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지만 위탁업체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근데 이런 행정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전이 없을 때는 그분들은 계속 적자를 하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고. 예,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좀 그 소비가 안 되니까 펠렛 소비가 안 되니까 좀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소리를 들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그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율 개선이 우리가 지금 그 킬로그램당 그 생산 원가는 360원인데 판매 단가는 320원이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이 업체는 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효율 개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 행정하고 많이 교류를 하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광급자재 들어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이렇게 빨리 효율화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는 벌써 다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갔는데 이거 효율 개선 사업이 내용이 목재 칩 파쇄기, 그다음에 건조 열풍기,
톱밥 이송 설비, 자동 포장 시스템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예. 이걸 이제 2개월만 공사 기간을 잡으면 끝난다고 하고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추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 저희가 업무 태만이신지 아니면 뭘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신 건지.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 광급자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에 또 요청이 또 와가지고 다시 번복하고 여러 가지 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그 위탁 협약할 때부터 서로 이제 그 개선 사업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약까지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 공모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2차 공모까지 만들어서 지금 확보했는데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원가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예, 그 원가 심사 그 기간도 있었고요. 좀 설리게도 했었고. 또 조달청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본 의원도 이렇게 목재 펠릿 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이렇게 행정이었다라는 거죠. 목재 펠릿 공장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나 그 조달청이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업체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조달청에서도 이렇게 공급하고 하지 않고 하는 그 시설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현재 그것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바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공급되면은 한 2개월이면 끝나니까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개월이면 끝나는데 아직 지금 1년 동안 진행이 안 됐으니까 문제인 거죠. 앞으로 2개월은 지금 그 성수기잖아요. 성수기 계속 만들어서 가동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비수기에 이 사업을 해서 이 성수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갔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 예, 원래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위탁업체는 1년 동안 이제 기다리기만 하고 이렇게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뭐 그것은 이제 아니지만은 그쪽 위탁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일단 펠렛 그 기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직 펠렛 사용량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지난해에도 이제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사용량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탁을 받고 나서는 악순환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내후년 가면 이제 또 톱밥배지 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그때는 좀 그 톱밥 배지 센터에도 이 톱밥 여기서 이게 펠릿 공장에서 나가는 재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때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요. 톱밥배지 센터 실시설계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숯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목재 공급량이 되게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죠? 원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목재 펠릿 공장의 애초에 취지잖아요. 예. 숯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이런 걸 재료로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 숯가꾸기에서 나오는 그 분량이 2015년도 200톤이고 2016년도에는 100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그렇게 이제 그 재료 이렇게 공급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예. 그 해서 그 당초 목표대로 이렇게 그쪽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좀 줄었고요. 올해는 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접 시군이나 이런데 목재 펠릿 공장이 많이 없고 전라북도에서도 한 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판매 홍보나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각 시군 전국에 지금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저희 것을 지금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적자 사업으로 이제 행정에서 운영되는 걸 위탁을 한 거니까 좀 이렇게 그 업체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영